안녕하세요. 잭러셀 테리어 하퍼스를 키우고 있는 하퍼스 엄마입니다. 하퍼스와 저 이제 IELTS 컨텐츠를 같이 시작하면서 정말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잭러셀 테리어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봤다고 하는 잭러셀 테리어 나무 위키를 진짜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서 리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 잭러셀 테리어 이제 그 나무 위키 보면은 이 사진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보고 많이들 충격을 받으시죠. 근데 이게 참 잭러셀스러운 사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인데, 자, 개요부터. 서양의 애견인들 사이에서 3대 질알견을 뛰어넘는 악마견으로 인정받는 잉글랜드 원산의 여우 수렵견이다. 3대 질알견은 사실 이제 3대 질알견도 잭러셀에 비하면 굉장히 성격이 좋은 편들이죠. 잭러셀 테리어가 제일 힘든 게 일단 성격이 너무 까탈스럽다는 거. 그리고 디먼덕, 악마견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바거든요. 제가 하퍼스를 처음 호주에서 데리고 왔을 때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잭러셀 테리어를 키운다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잭러셀 테리어의 그 별명을 아냐고 했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호주에서 아마 어쩜 다른 나라에서도 잭러셀 테리어 말고 잭러셀 테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호주에서도 인정받는 악마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9세기 잉글랜드의 성공의 사제이자 유명한 수렵견 브리더인 존 러셀이 땅굴 속으로 숨어든 여우를 사냥할 목적으로 지금은 멸종된 품종인 잉글리시 화이트 테리어의 기존의 여우 사냥개인 폭스 테리어 등을 체계적으로 교배해서 소형화한 견종이며 대형견에 맞먹는 엄청난 체력과 점프력에 테리어종 특유의 까탈스러움과 높은 지능, 민첩함, 독립정신, 장난기, 집요함, 무모함을 빠짐없이 갖춘 것으로 명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섞었다고 하죠. 이제 최고의 여우 사냥견을 만들 목적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뭘 섞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정확하게 어떤 견종들이 섞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잭러셀 테리어 하면은 영국 발바리라고 하죠. 네, 영국의 믹스견, 이름 있는 믹스견.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에 최소 1시간 반 이상 활발하고 능동적인 산책을 시켜줘야 할 정도로 요구하는 운동량이 엄청난 데다가 성격이 강해서 직접 키워본 견주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듯이 절대로 초보자가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다. 최소 1시간 반 이상이죠. 네, 저도 하퍼스랑 안 쉬고 저희가 이제 한 7km 정도를 걷는데 그게 한 1시간 반? 좀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정도이거든요. 근데 여기 절대로 초보자가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혼자서 키운 게 하퍼스가 처음이거든요.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저도 초보자인데 이게 초보자 나름인 것 같아요. 초보자여도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강단 있는 성격이면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강아지를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시면은 강아지한테 휩쓸려서 이 강아지가 막무가내로 되거나 아니면 서열이 자기가 1위가 된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도 좀 더 강단 있다면 저는 걷는 것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지금 한 15년, 16년, 17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강단이 있지 않았나? 다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기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탓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가 특유의 바둑이 무늬 탓에 처음 보고 가끔 발발이나 비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잭러셀 테리어라고 알아봐 주시는데 그 와중에 비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가끔 보면은 요즘 많이 알아봐 주세요. 여튼 비글 아닙니다. 키우려면 몸집은 작아도 이중 모라털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엄청 많이 빠집니다. 체질적으로 질주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 반려견으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넓은 뜰과 높은 울타리가 있는 단독주택의 실내에서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타는 데다가 소형 견종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참 이상하죠? 밖에서도 못 키우고 안에서도 못 키우고. 일단 저는 하퍼스랑 아주 좁은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퍼스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밖에서 에너지를 다 풀어주면 괜찮습니다. 이게 원룸이기 때문에 좁아서 사실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저희 지금 하퍼스가 올해 8살인데 지금도 산책 나가면 평소에 한 3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주말이면은 좀 오래 하면은 하루 종일 사실 밖에서 산책하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풀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실내에서 키우는 게 가능한데 집은 그냥 쉬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잭러셀 테리어 견주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쉬기만 하셔야지 절대 하면 안 돼요. 202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키우는 사람이 좀 늘었지만 혹시 작고 귀여운 비주얼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들은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며 출퇴근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정견으로 키우기 무슨 말이야 이거 누가 쓴 거야? 가정견을 키우기 쉽지 않고 미국을 위시한 아무래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파양률이 높은 사냥개 견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분 편집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퍼스를 한국에 데려온 게 2016년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 그 사이에 진짜 잭러셀 테리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들 키우신 이유가 그 어렸을 때 정말 귀여운 그 귀염뽀짝한 모습 때문에 많이 데려오시거든요. 사실 잭러셀 테리어가 그 포토제닉이라고 하죠. 사진빨 잘 받는 강아지 견종이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 용품, 사료, 간식 이런 데 보면은 외국에서도 이미 잭러셀 테리어를 모델로 쓰고 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예쁘고 지금 저희 하퍼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데리고 오는데 얼굴은 정말 귀여운데 이게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활동량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비숑, 푸들, 말티즈 이런 친구들의 활동량과는 완전히 다른 2배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양률이 높은 강아지 견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양되어서 온 혹은 이제 버려진 보호소에 있는 잭러셀 테리어들 보면은 굉장히 나이대가 어리더라고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데려올 수가 없어서. 실제로 키워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맞아요. 상황 판단이 뛰어나므로 그렇죠. 전문 훈련소에 보내거나 강아지 때 복종 및 사회화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면 최고의 반려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애완견 학교 수준의 훈련, 무슨 말이야? 이 아니라 서열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냥개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인데 하퍼스가 혹시 이제 마주치시면서 보시거나 혹은 영상으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현재 날뛰는 애는 아니거든요. 좀 어렸을 때는 힘든 것도 있었어요. 얘를 통제하는데 좀 쉽지 않은 건 있었지만 막 이렇게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면 좋긴 한데 그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강단 있게 기본만 해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기본 복종 훈련만 집에서 잘 시켜주셔도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산책만 한 3-4시간 하신다면요.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시켜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제대로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워낙 흥분은 잘하고 수렵 본능이 강한 탓에 곁에 개나 고양이를 도대체 위시한이 한국어로 무슨 말이지? 다른 애완동물이나 미취학 연령 아동이 있는 경우는 견주의 세심한 통제가 필요해요. 산책 시에는 다른 동물을 쫓아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좁은 구멍 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반드시 리드줄을 매야 합니다. 네, 거의 하퍼스랑 일치하고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잭러셀 테리어들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훈련시켜놔도 산책 안 하면 진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물고 뜯고 맛보고 막 하니까
진짜 집을 안전하게 지키실 거면요. 잭러스 테리어를 이제 막 키우시거나 혹은 키울까 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는 진짜 체력 그 회복이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밖에서 뭐 3, 4시간 있는 걸로는 안에서 또 3, 4시간 놀아주셔야 돼요. 막 밖에서 얘를 기절시키겠다? 한 6시간은 뛰어놀아야지만, 막 운동장 가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놀면 집에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이렇게 기본적인 복종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그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또 시키는 거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 잘하죠. 수렵 본능 강하고요. 우리 잭러스 테리어 견주님들은 혹은 이제 주변에서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뭐 잡아왔다, 뭐 잡았다. 실제로 하퍼스는 쥐를 잡았고요. 네, 잡았고요. 잡을 뻔도 아니고, 뭐 죽은 애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생쥐를 땅을 파서 잡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했고, 충격적인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하퍼스가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지가 뭘 받거나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연령 아동이 있을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들이 이제 수렵 본능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많이 어린 친구들을 약간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서 같이 키웠다면은 또 모를까, 하퍼스 같은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좀 위협적으로 달려들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그래서 약간 3, 4살까지는 좀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견종이고요. 실제로도 이렇기 때문에 정말 잘 보살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산책 시에 한눈 파시면 안 되고, 미두줄 절대 풀지 마세요. 네. 코 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고양이라든지 뭔가 보면은 그냥 그쪽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못 찾지는 않을 텐데 그냥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역사. 그러나 영어권의 전문 브리더들에 의해 반세기 넘게 교배가 계속되면서 잭러스 테리어는 현재 특징적인 외형을 획득했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소형 견종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덕에 선천성 질환이 적고 잔병 치레가 없는 편이다. 이것도 맞아요. 잭러스 테리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견종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순종이 딱히 없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들 아실 건데 강아지 잡종 믹스견일수록 건강하죠. 왜냐면 순종이라는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그 가족 내에서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유전적 질환을 얻게 되는데, 강아지 가장 흔한 유전 질환이 알러지, 그리고 슬개골 탈구, 피부 질환, 이런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잭러스는 이제 타고난 잡종이기 때문에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적은 것 뿐이지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잭러스 테리어 중에서 엄청 심한 알러지를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되게 약해서 피부 질환에 쉽게 걸리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100%는 아닌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하기는 해요. 그래서 건강 염려를 다른 견종보다는 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애들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 운동하다가 많이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사실 하퍼스를 데려왔을 때 저희 동생이 막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서 알려줬는데 여기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잭러스 테리어가 그 평균 수명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도 사고사로 많이 죽어서 끝까지 산 경우가 없어서 얘네들의 평균 수명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많이들 오래오래 살고 있지만 얘네들이 뭐 절벽에서 그렇게 잘 뛰어내리고 뭐 봤다 그러면 바로 뛰어내리고 막 그래서 사고사가 많았대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그줄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상술한 여우 사냥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존 러셀이 만들어낸 잭러스 테리어는 크게 보아 중형과 소형 사이즈의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중형 그룹은 조상인 폭스테리어처럼 다리가 길어서 옆에서 보았을 경우 체형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전자에 비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소형 그룹은 직사각형에 가깝다. 아마 하퍼스는 소형 그룹이겠죠? 체형과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혈통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동일한 견종으로 보아도 무방한데, 같은 영어권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더들은 후자를 푸딩 타입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잭러셀 테리어 브리더를 호주에서 안 만나봤긴 해요. 근데 푸딩 타입이라고 하면은 하퍼스가 푸딩 타입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하퍼스는 호주 태생이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케넬 클럽의 공식 견종 목록에 이 두 견종이 등록되었을 당시에는 이 견종의 분류와 정식 명칭에 관한 견주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탓에 잭 러셀 테리어는 명칭 대신에 중형은 파슨 러셀 테리어, 소형은 러셀 테리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실생활에서 체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잭 러셀 테리어라는 전통적인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냥개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공식적이긴 해도 아메리칸 잭 러셀 테리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렇군. 영국 잉글랜드의 파슨 러셀을 능가하는 큰 체구에 매우 강한 사냥 본능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가 미국은 안 가봐서 미국의 잭 러셀 테리어는 본 적이 없는데 좀 큰 잭 러셀 테리어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메리칸 타입인가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막 특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쿵저러쿵 엄청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해서 천천히 좀 더 알아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키우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을 같이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